안녕하세요. 스크린 영어 2주차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지금 공지사항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영상을 켰어요. 네, 했습니다. 시작하죠. 공지사항 한번 읽어줄게요. 지금 50명의 학생이 듣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풀이고 웨이팅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면 온라인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양 필수가 아닌 선택에서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의 여지가. 그래서 많이 듣는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50명의 학생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50명 중에 한두 명은 지금 강의 영상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한두 명의 학생, 그리고 이후에 그 학생 외에도 본인이 마음이 다급해지면 그렇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숙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다른 온라인 수업도 내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3번, 4번 얘기하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계속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나는 영상을 1대1로 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합니다.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오지 않아요. 당연히 학교에 오죠. 왜냐면 다른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옵니다. 이 강의를 들으러 학교를 올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강의계획서, 수업계획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내용을 인지를 못한 학생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개인적인 문자, 이메일, 전화 같은 것들이 오는데 이것은 간단히 있어 없어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강의 계획서를 안 봤다는 것이고 또는 강의 계획서를 봤다도 본인이 확인이 귀찮으니까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이고 그 태도로는 한 학기 내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오늘 교과서 안 가져왔는데 수업 진행해도 될까요, 교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나 문자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는데 강의 내일 봐도 되나요? 과제가 뭐지요, 교수님? 과제 관리란에 과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설명 다시 해주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나게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의 바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나게 수동적인 수업 참여죠. 왜냐면 떠먹여 달라는 얘기잖아요. 적극적인 건 자신이 떠먹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을.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내 입안에 넣어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전혀 예의 바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아닌 거예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할 나이가 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세요. 강의 계획서에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 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서점에 가서 교재가 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헷갈리는 질문을 해서 학교 서점에 있는 분을 헷갈리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거, 지금 내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그 책 맞습니다. 맞아요. 뭐 이게 도대체 질문의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헷갈렸네요 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여러 사람을 귀찮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메일로 전화 과제 상담 문의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1대1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네. "오늘 수업 있나요?" 라고 틱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요. 몇몇 학생들이 지금 이걸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음. 마잉글리시 랩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이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PC로 하세요."라고. PC로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은 교양영어센터에 오세요. 교양영어센터에 와서 우리 유능한 조교들에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긴 한데 내가 로그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인 상태로 로그인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는 벌써 로그인이 돼 있어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회원가입하는 법을 내가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문자로 써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 우리가 보는 화면이 다르니까요. 분명히 PC로 보라고 하는데 PC로 안 보고 핸드폰으로 보면서 나한테는 오른쪽 상단에는 그런 거 없는데 못 찾겠는데 이러면은 엄마한테 "양말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엄마가 서랍 안에 있다고 하는데 눈앞에 안 보이죠? 근데 엄마가 서랍 문 열어주면 양말이 나오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양말도 내 눈앞에 보여도 못 찾는데 이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자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서랍에 있다고라고 하는데 본인 방 서랍 안 찾아보고 엄마 아빠 안방 서랍 찾아봤자 소용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양영어센터 7층 비정원 7층 와서 물어보세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져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게 차라리 빠르지 나와의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아니면 친구 ESP 너 이거 해봤어? 마잉글리시 들어가는 거 해봤어? 라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떠먹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떠먹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입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숟가락을 아무리 들고 있어봤자 온라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떠먹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요. 엄마가 양말 서랍에 있다 해도 못 찾는 거랑 똑같다고. 엄마가 실제로 방에 와서 여기 있잖아 라고 양말을 손에 쥐어줘야 양말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마잉글리시 랩에 로그인도 안 되고 회원가입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 파스워드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그 frustration에 책이 구멍 날 때까지 그 흡입하기 전에 빨리 교양영어센터 비정원 7층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던가 아니면 본인 친구들 그 마잉글리시 랩을 사용했던 교양 필수 ESP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교양 필수 수업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교양 필수 ESP 수업이 있었던 학생들은 그 계정을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그 계정에서 그냥 프로덕트 더하기를 더 하면 돼요. 맞지? 이렇게 add product 하면 돼요. 저는 add product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소리를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왜냐? 나는 지금 이거 영어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PC예요. 핸드폰, 모바일 그 상황이 아니에요. 모바일은 또 다른 이 레이아웃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모양이 다르죠. 그죠? 지금 나의 상황에선 이런 거예요. add product 하면 이제 그 파스워드, 온라인 액세스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add를 하는 겁니다. 강좌를 더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노스스타 for Listening and Speaking Interactive Student Book입니다. 요거예요. 당연히 표지가 이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나오기 위해서 표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책방에 가면 이 표지가 아니에요. 제목을 보세요. 제목. 노스스타 for Listening and Speaking 이거 노스스타 for Listening and Speaking 요거 사면 됩니다. 어떤 수업이죠? 라고 이제 그 서점 사장님 물어볼 거예요. 스크린 영어요? 그러면 이거 이 책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서점 사장님도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생이 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표지가 아니라고요. 이 표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스크린 영어이고 아까 하다 말았는데 아이고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공지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 끝나서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고객님들이 내 문 앞에서 문을 통통 두드리진 않죠. 나는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문자를 하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이메일을 하면서 너무 이른 시간이라 이렇게 전화는 아니고 문자를 대신 보냅니다 라고 엄청 배려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배려하고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쫓아오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문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전혀 예의 바르지가 않아요. 쪽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쪽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쓰면서 예의를 차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배려도 아니에요. 나와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 사이버 강의실로 들어오셔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면 문의가 돼요. 근데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오늘 수업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심지어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땡땡땡입니다. 오늘 수업 있나요? 그러는데 땡땡땡이 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으면 나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자꾸 1대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좀 쉽게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도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수업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정신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1주차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지금 과제하는 거 있잖아요. 과제하는 거가 저장 제출을 하는 방법인데 아직 과제는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나중에 과제를 내게 되면 이런 방법, 이런 이유들이 또 생길 것 같긴 한데 이메일로 나한테 과제 캡처해서 보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수업인데 온라인으로 제출을 안 하고 따로 제출을 한다? 그거는 안 되죠?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는데 토익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는 그 시간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로그인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시험지 나중에 구해서 열심히 풀어서 그거를 프린트아웃 한 다음에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수가 나올 겁니까? 안 나오죠? 똑같아요. 이것도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으로 과제를 놨으면 온라인으로 과제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게 수업이 이거 시간 좀 봅시다. 충분합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 성적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는데 안 괜찮죠?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상, 달리기를 못하는데 육상부에 들으면 제가 성적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달리기를 못해. 근데 육상부는 육상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야, 심지어. 거기서 경쟁을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 결과가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적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육상을 잘 못하는데 육상부에 들어가서 육상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 못 받겠죠. 상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대회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심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어떻게 심한 거죠? 그죠? 이거는 성적을 매기는 수업이지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을 체크하는 곳이 아니죠. 그죠? 노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적밖에 없어요. 3시간 앉아있는 학생과 30분 앉아있는 학생과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엉덩이 붙여있는 시간을 보자면 3시간 학생이 더 많겠지만 3시간 내내 핸드폰 보다 말다 하는 학생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책만 보고 공부만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학생과는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시험 성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한 C 정도 받는다. 그러면 50명 지금 이거 스크린 영어 50명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D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평가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나 D 준다고 했잖아요. 가 아니라 예상되는 성적을 지금 나한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제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예상되는 성적이 아마 D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성적이 C 정도 된다면 B나 A 정도 되는 학생은 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다 같이 노력하는 상태예요. 모두 다 열심히 달린다고 한다면 원래 더 잘 달리는 학생이 성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는 성적이 골고루 분포된 상황이 아니라 B, A가 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50명이 같이 뛰면 내가 C를 받아서 반에서 평균 정도 10명 중에 5등, 20명 중에 10등 정도 했던 사람이라면 20명 중에 10등, 50명 중에 25등 한다고 예상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 교양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평균 점수가 이 영어 수업은 높을 거예요. 이거 영어를 일부러 정했다는 거니까 선택을 해서 그러면 25등은 B나 A를 받는 학생이 25등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보통 C를 받는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등, 40등 이럴 거예요. 반에서 3, 40등. 반에서 3, 40등이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C나 D 이렇게 받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거 인지하고 수업을 결정하면 됩니다. 스크린 영어 좋습니다. 내가 발음 영어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음 영어 수업보다는 훨씬 더 이게 수월해요. 왜냐면 과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틱하면 끝나거든요. 틱이라는 말이 너무 간편한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영어 발음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상대적으로 정말 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저장 제출 마우스로 클릭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죠.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자, 시간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과제 합시다. 이번 주는 과제를 할 수가 없죠. 아직 교재가 다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강의 정정 전에는 과제를 굳이 내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정해져야 교재를 사고 그 다음에 그 스크래치를 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금박지를 스크래치하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간 좀 봐야겠는데 이런 학생들은 아직 못하고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 대신 설명은 해줄게요. 이게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줬으니까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난 여러분들 태도 점수는 다 100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 수업 참여 점수를 줄 수 있는 칸을 없애버렸죠. 중간고사 30%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시험 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그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학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은 해도 되지만 시험은 꼭 대면으로 하세요 라는 얘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온라인으로 시험 보면 쉽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온라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시험을 봅니다. 화요일일 걸로 예상을 해요. 여러분들 원래 그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수업과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시험 보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과제 20%, 출석 20%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의 정보는 강의 영상 및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고 다른 문의는 교양영어센터 유구결석 관련 사항은 학사 관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유구결석이 관련이 없어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유구결석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강의 듣는데 온라인으로 유구결석이 뭡니까?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확인을 하는데 강의 확인이 안 되고 출석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사이버 거기 관련 부서에다가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되죠. 나한테 연락해봤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어컨이 고장났으면 에어컨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냉장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런 문제들은 거기에 맞는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고객관리센터가 아니에요. 이해하죠? 내가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시리도 아니고 오늘 수업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도 없고 과제를 늦게 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연락하는 방법 있죠.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라고 쪽지를 보내면 돼요. 쪽지.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과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연락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이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강의가 온라인인 것도 인지를 못하는 학생에게 쪽지를 보내세요 라고 설명하는 것도 너무 벅찬 일이에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적대감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하죠. 이해해요. 적대감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서로 존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내가 존중할 마음이 없었어 라고 인정하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게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라고 본인이 그냥 나는 약간 부족해요 라는 그런 퍼스널리티를 택합니다. 몰랐어요. 실수예요 라고 하죠. 근데 실수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찮았던 거예요. 이런 시간에 연락하면 안 되죠. 예, 몰랐어요. 죄송해요. 또는 본인들의 그냥 그 엑스큐즈를 만듭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너 급한 건 알겠는데 나한텐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문자로 드렸어요. 라고 엄청나게 그 배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배려한 게 아니죠. 강의 공지사항,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등등 해서 여러 번 수차례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시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나는 나의 메시지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무시당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장을 뜨자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미꾸라지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지나가는 것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높이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는 것도 좋은 능력이에요. 근데 더 좋은 능력은 안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잘하는 거지 사고 난 다음에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잘 가려서 내 잘못이 아닌 걸로 그 발을 빠져나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것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맞아요. 자잘못을 가려서 내 잘못이 아닌 거를 증명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좋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능력은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굳이 주황색 불에 안 건너도 될 상황을 만드는 거죠. 내가 주황색 불에 건넜다가 빨간불이 되는 그 상황에서 25분 됐네요. 레슨2에서 연이어서 얘기합시다.